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얻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이라는 게 단순히 거주의 개념으로서 통용되는 집은 더 이상 아닐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화견입니다. 요즘 국내외 정치나 경제나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렇게 안팎으로 혼란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자리를 잃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내가 해야지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 그러다 보면 또 이 세상이 어느샌가 또 좋아지고 평온한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최근 한 10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올랐으니까 많은 지역은 3배, 4배까지도 오른 지역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요, 또 특정한 동네에서는요, 이게 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어떤 동네에서는 집이 비싸서 못 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남아둔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그래서 빈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섣불리 내 집 마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3대 키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빈집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수요 전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들이죠. 물론 이제 고령화와 저출산이랑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도시 소멸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도시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100개였던 도시가 50개로 사라지면 이 50개에 더 많은 수요가 또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빈집이 증가한다. 이 3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출산과 이 고령화 추세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요, 빈집이 지금 111% 넘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2050년 앞으로 25년 남았는데 빈집이 몇 프로? 111% 넘게 급증할 것이라. 결국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얻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비어있는 집에 제발 사람 좀 들어와서 살아주세요라고 하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빈집 문제는 인구 소멸 속도가 빠른 지방 중심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이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수도권 역시도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중심부 지역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빈집이 증가하는 프로테이지라든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 ING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수도권과 전국을 가리지 않고 빈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전국 기준 빈집은요, 153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153만 4,919가구가 빈집이었는데, 앞으로 20년 정도, 한 17년 정도가 지나면요, 2040년 되면 앞자리가 바뀝니다. 239만 호. 그로부터 10년이 또 지나면 324만 가구까지 증가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집이 남아돈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 빈집 전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빈집, 폐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 동네 그 폐가에는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죠? 좀 무섭잖아요, 그 동네 가기가.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집이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 그리고 각종 쓰레기라든가 오물을 또 버리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지역 자체가 사실상 계속해서 슬럼화가 번져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빈집 전염의 시작은 결국 지역 자체의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활력 감소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빈집이 생기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도시 소멸화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다. 결국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없고 노인들도 없고 젊은 친구들도 없는, 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되고 있는 이 도시 소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동네에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좋냐. 택지 개발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해갖고 집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집들이라는 게 결국 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역시 만만치가 않다. 특히나 아직까지 풀어야 될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도 2025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뭐 앞에서 계속 봤듯이 이 빈집 증가 원인은 이 지방 고령화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쌀이 남아도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가 식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문화가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지만 쌀 대체 용도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경 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지방 농촌 시장이 사실상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빈집이 발생하고 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주택 노후화도 빼놓을 수 없죠. 전국 31% 전국에 있는 10개 중 3개는 노후주택입니다. 이 노후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다라는 거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30년 이상 된 주택이 여러분 무려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축이라든가 준신축 아파트를 찾는 이유가 이 30년 이상 된 주택의 50% 중에서 또 대부분이 뭐예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급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집을 계속해서 지어야지 되는데 지금 인구 감소 시대, 도시 소멸 시대, 고령화 시대,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기 신도시와 여러분 서울과의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기 신도시라는 곳, 뭐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뭐 과거 30년 전에 어떤 지역이었죠? 중산층들 혹은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어떻게 보면 뭐 중산층의 대명사였던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녀를 낳고 젊은 날을 다 보내시고 뭐 중형차 이상에 되는 세단을 끌고 다니시면서 아파트에 번듯이 살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점점 도시 집중화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일기 신도시 뭐 분당 같은 경우에서 굳이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산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삼본, 평촌 이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요.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그 아파트를 매도하면 서울에 사실상 빌라 정도 살 수 있는 아파트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상당히 슬픈 현실이죠. 과거에는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그 아파트를 팔고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벼락거지라고 요즘 신조어로 이제 일컫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도 지금 이 지경인데 1기 신도시 바로 옆에 지금 3기 신도시를 짓는다. 저는 이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슬럼화 시대에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들어가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하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나오기는 나중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서울에 대한 오래된 주택을 빨리 정비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신축으로 지으면 그만큼 좀 더 집을 사는데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일자리죠.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라는 겁니다.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 회사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지언정 회사에서 1시간 반, 1시간씩 걸리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꺼리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1시간 반, 1시간씩 가서 그 집이 뭐 가히 인생을 바꿀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서 정말 로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되죠. 그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부산 같은 지역입니다. 그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재개발 재건축 으로 인해서 또 빈집이 증가하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이주라는 걸 하게 되다 보니까 빈집이 증가를 합니다. 자, 서울 및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을 한번 보면요. 인구 감소 지역이 무려 89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지역들이 다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일부를 제외하면 전국이 지금 다 뭐예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부산과 대구, 인천, 경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2의 도시가 어디죠? 부산입니다. 그리고 대구, 인천. 이런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광역시라든가 대도시를 가리지 않고 이 인구 감소라는 것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섭고 슬픈 현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같은 지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노인과 바다만 남는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부산을 떠납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부산에는 있는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청년들도 다시 또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산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다른 지역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주택을 매수할 수요들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저희도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울산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한 40년, 50년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이제 역이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유행처럼 번진 똘똘한 한 채입니다.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세 채 네 채를 팔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겠다. 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래 지향적인 분들은 좀 빨리 움직임이 벌써부터 3, 4년 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충청도 이북 지역을 빼놓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서울 빈집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요. 제가 몇 가운데를 제가 표시해 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보시면 뭐 용산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입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면 빈집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뭐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성동구, 광진구, 뭐 동대문 같은 데는 보통 빈집이 1,000호에서 2,000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5,000호가 넘고요. 도봉구도 거의 4,000호, 노원구는 6,800호 정도가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7,600호 정도 되고 마포구 거의 5,000호에 육박하는 빈집이 있고요. 양천구도 거의 5,000호 정도, 4,800호니까. 그리고 강서구가 거의 10,000호에 육박합니다. 9,800호 정도. 구로구가 5,000호, 서초구가 8,000호, 강남구 빈집이 10,000호가 넘습니다. 송파구가 5,000호, 강동구가 5,700호인데 자 그러면 서울의 빈집의 특징은 좀 전에 지방과 광역시와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서울의 빈집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구에 빈집이 많다는 건 뭐냐면 용산구에 30년 이상 된 단독 다가구 빌라 등 노후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더 이상 대수선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할 지경이 되다 보니까 집이 비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들이 어딜까요? 용산구 안에서도 한남뉴타운 안에 있는 1, 2, 3, 4, 5구역 안에 빈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해야지 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 현재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빈집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뭐 이 강남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빈집 비율이 지금 10,000호가 넘는데 그 중에 아파트가 5,000호고요. 빌라가 거의 뭐 한 5,000호 정도 되네요. 아파트와 빌라의 비율이 한 5대 5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강남엔 빌라도 한 5,000호 정도가 빈집이 있고 아파트도 한 5,000호 정도가 빈집이 있는데 강남의 이 아파트의 빈집 비율은 현황은 뭐냐면 지금 이주를 해갖고 비어 있거나 이런 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빈집들은 정비 사업을 해야지 되는 지역들, 또 하나는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주가 끝나서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과 약간 다른 유형의 빈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시대의 주택 시장 참 아이러니한데 일단 내 집 마련이 평생 소원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저희 주변에도 많고 저희 회사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반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빈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은 많고 거주할 사람이 줄다 보니까 빈집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사실상 시작된 거죠. 누가 더 좋고 훌륭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이게 부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누가 더 좋은 환경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좋은 편의시설이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더 직주 근접이 훌륭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주택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집이라는 게 단순히 거주의 개념으로서 통용되는 집은 더 이상 아닐 겁니다. 집이라는 건 분명히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집을 나누고 집을 따지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동향이냐 뭐 쓰리베이냐 퍼베이냐 이런 것보다는 입지가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 좋은 환경의 집이라는 것은 입지가 거의 주택 가격의 90% 10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70평,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전략정비구역 한강변에 있는 빌라 대지집은 6평이고 실평수 10평짜리 빌라,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과거에는 해운대가 거의 99.9%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주거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지금은 재개발이 될 만한 성수동 한강변에 있는 빌라를 선택하시는 분이 아마 99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누가 더 좋은 환경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부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와 도시 소멸을 더 빨리 겪은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요 저출산과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 우리나라 도시에 주는 조언은 뭐냐면 이 컴팩트 시티라는 겁니다. 컴팩트 시티가 필요하다. 컴팩트 시티가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간 혁신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삼성동 GBC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컴팩트 시티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 청량리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을 컴팩트 시티라고 합니다. 뭐 신문 기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우토 마사aki 도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컴팩트 시티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방 분권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지역에 뭘 해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자본과 물류와 사람이 그 지역을 포기해버리고 그 지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본과 사람과 물류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들, 자본이 많이 몰려있고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물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들에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컴팩트 시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광범위하게 함께 넓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밀도를 개발을 하는 것을 이 컴팩트 시티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뭐 일본의 대표적인 컴팩트 시티가 이제 롯본기 힐 같은 지역들이죠. 이 교수는 인구 감소는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는 오피스 시장에 미친다. 뭐 당연하죠. 사람이 없으면 사무실이 공실이 일어나니까. 특히 일본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60분 이상이면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한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되는 대목입니다. 뭐다? 출퇴근 시간이 60분이 넘어버리면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요. 통근 시간이 30분 이내의 주택은 9%가 하락했고요. 통근 시간이 60분이 넘으면 무려 30% 이상 집값이 떨어진다. 통근 시간이 90분이 넘으면 48%, 그러니까 집값이 거의 절반 토막 난다는 거고요. 출근 시간이 120분이 지나면 거의 2시간 지나가면 55%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우토 교수가 제안한 컴팩트 시티라는 건 뭐냐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도심 자체에 개발을 한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 도심 안에 컴팩트 시티라는 걸 개발해서 그 안에서 사람과 자본과 물류가 함께 이동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가를 할 수 있는 곳들을 개발을 더욱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또 돈 있는 사람만 배부르게 된다라는 아주 이념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계속해서 이념 논쟁으로 치닫다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와는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사례에서 봤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보다 출근 시간 60분 넘으면 집값이 곤두박질 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그리고 도시만의 컴팩트 시티에서 사는 게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내 자산을, 부를 축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많죠.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고, 인구 감소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는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죠? 절대적인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적인 수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살다가 3천만 명이 밖에 안 남다 보면 이 3천만 명이 결국 갈 곳은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게 이 저출산입니다. 이 저출산은 자본의 독식을 낳습니다.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 A라는 사람 앞에는 A, B, C, D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10억을 4명한테 각각 2억 5천씩 증여 또는 상속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똑같은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1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A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A한테 10억이 온전히 다 가버린다라는 거죠.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물론 사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지만 이 저출산은 결국 자본 독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가 더 큰 부로 승계되는 구조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 수요 숫자의 감소, 수요 숫자라는 건 결국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합니다. 5천에서 3천만으로 감소되는 이런 숫자의 감소는 외곽 입지의 슬럼화를 더욱더 빠르게 불러일으키고요. 이 강해진 소수의 수요자들 5천에서 3천만으로 줄었잖아요. 이 중에서 또 강해진 소수의 수요자들이 한 1,000만 명이라면 이 1,000만 명이 상급지의 경쟁을 합니다. 결국 신축이 있는 상급지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양극화, 이 신축과 상급지의 가격이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급지의 신축 또는 신축이 될 것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될 것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초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신종어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몇 년 후면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AI라는 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요, 여러분들 가사 일을 도와줄 겁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요, 종이처럼 얇은 시대가요, 10년 안에 다가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화폐가 하나 틱 튀어나오더니 하나에 1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대한민국에 상륙했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0.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양극화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 30년에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요, 더 많은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볼거리와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